검사와 여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는 사람, 이 영화의 주연자인 민검사. 민검사가 어렸을 때 민장선, 담임 여선생 최양춘, 여선생님의 남편으로 나오는 박상태, 사람을 죽이고 딸 자식 보고 싶어 탈옥하였다는 탈옥수, 장선이 집안 내막을 잘 아는 빵집 조문으로 성공을 했다는 수동이, 고요히 잠들었던 서울 장안이 동쪽 하늘로부터 먼 동이 뜨기 시작하니 아침 장사에 뉘어지는 소리로부터 하루의 노동은 시작되었습니다. 백설과 뱀판으로 천비는 좁히고 북한산을 넘어오는 찬바람은 뺨을 오여내는 듯한 음동설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장선이는 오늘 아침 일찍이 그는 다른 집 아이들은 아직도 이불 속에서 나올 때가 멀었건만은 그래도 불쌍한 할머니를 위하여 이 집으로부터 저 집으로 신문을 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게 되었으니, 신문이요, 이 집도 신문이에요. 신문입니다. 저 아저씨 신문이에요. 이렇게 신문을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선이, 다른 집은 아직 아침을 차리기 위하여 풍로에 불을 피우지만은 장선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바라보니 가엾다는 듯이, 아이 가엾어라. 여러 집 아이들은 부모가 지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에 가지만은 그래도 장선이는 어제 먹다 남은 주간젓가락을 먹으려니 할머니가 불쌍해서, 만약에 이 밥을 먹어서 없어진다면 할머니가 있다가 얼마나 시작할까. 할머니 좋은데 이불을 찾으면 많이 먹고 학교에 가거라. 할머니 많이 먹었어요. 할머니 이따가 이거 잡수세요. 학교에 다녀올게요.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책가방을 옆에 끼고 방문을 나서 대문까지 나와 하늘을 바라보니 원망스러워. 산전이요, 하나님이요, 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할머니가 불쌍해요. 하나님. 이렇게 성심심을 올린 다음 학교로 가면서 발걸음을 몇 번이고 멈춰 돌아다 보았던가.
여러 집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만은 그래도 장선이는 추워서 교실에서 나올 줄을 몰라 여선생님을 앞장으로 두고 체조를 하는 가운데 장선이는 오늘 아침도 굶었다는 듯이 운동장에 쓰러지자 여러 아이들은 놀랐다는 듯이 그는 빨리 어서 교실로 대밀고 들어가자. 소사는 급하다는 듯이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으니 비켜! 의사 선생님 오신다. 장선이가 왜 그러니? 너 모르니? 장선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오늘 아침도 먹지 못하고 굶어서 왔대. 그래서 그런가 봐. 장선이의 치자를 마치고 현관까지 나와 여선생님을 뒤에 따라 나오면 저 선생님 그 생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도는 너무 여러 끼까지 굶어서 그러니 선생님이 잘 주의만 시켜 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 여선생님 그도 선생님보다 이게 여성으로서 가슴이 쓰라리는 것을 하늘로서 원망스럽다는 듯이 무엇을 생각하였던가. 그날도 화학 시간을 맞이어 여러 아이들은 집으로 기쁘게 돌아가지만은 그래도 장선에는 여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은 외로운 장선이를 따불고 이것까지와 장선아 너는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하겠니? 저도 상급학교로 가고 싶지만은 돈이 있어야지요. 염려 마로 걱정 마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어야 한다. 장선이야 집안 내막을 잘하는 빵집 주문 수동이는 빵 배달을 오다 장선아 아저씨 장선아 아이고 좆대빼야 아이고 아저씨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아이고 다친 데는 없다마는 아이고 웬 이렇게 눈이 많이 와 미끄럽다. 참 날씨도 어이, 선생님이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거라. 장선이를 만나면 옳지. 참 잘 만났다. 장선아, 내 너를 만나면 빵을 주려고 이렇게 빵을 몇 개 남겨왔어. 이걸 받아. 받으러무나. 아저씨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저 아저씨는 이렇게 저를 만나면 이렇게 빵을 주신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정말 고마우신 분도 있구나.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면 그 있는 날 점심시간을 알려 점심에 종소리가 울리자 다른 집 아이들은 이렇게 맛있게 도시락을 먹지만은 장선이는 오늘 아침도 굶었다는 듯이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니 장선이를 위해 아무리 찾았지만은 보이지 않아 현관까지 나와 유리창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원망스러운 것은 하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저도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 이렇게 밥을 먹을 수가 있을 텐데 배고파. 들여다보고 있는 장선이를
아무리 살펴봐도 유리창으로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여선생님은 아이고 뭐니나 예, 예, 장선아. 네, 선생님. 웬일이세요? 장선아, 배고프지? 이 도시락을 먹어. 응? 선생님, 고, 고마워요. 예, 울지 마라. 이런 거리에 하루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흘러가 또 흘러간 시간은 잡을 수가 없으니 그날 하학 시간을 맞이하여 장손이는 그래도 빵을 팔어 이넘는 돈으로 할머니의 야간첩을 지어들라고 빵을 받고 있을 때 여선생님은 어느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책방에 나와 멀리 바라다 보니 웬일인가 창선이가 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파. 저는 이게 요거만 가지고 팔겠어요. 그래, 팔다가 모자라거든 더 얻으러 가여라. 다녀오겠습니다. 무거운 빵꾀짝을 어깨에 짊어지고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부르면은 장선이가 얼마나 쑥스러워할까 하여 선생님은 아무 사람 없는 곳으로 이것저것으로 쫓아다니다 이 여관 저 여관으로 그는 팔고 다니었건만 오늘도 이 여관에서 빵 몇 개를 팔기 전엔 장선이는 빵 사세요, 빵 사세요. 눈물 섞인 목소리에 빵 사라는 목소리로 선디고 졌건만은 여기까지 따라오게 되는 여선생님은 더 이상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를 참아가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묻혀가면 예, 장선아, 예, 장선아, 예, 장선아, 예, 장선아, 어디, 예, 장선아, 아니, 선생님, 웬일이세요? 여기까지 웬일이 아니고서요? 예, 장선여, 할머니가 아직 병환이 안이 나신 모낭이시구나. 정말 가엾어라. 아무 말 없는 창선이의 손과 뺨을 만져보니 차디찬 얼음장 목도리를 돌려주면 둥둥이 눈물을 한없이. 세상도 원망스럽구나. 창선아, 정말 미안하다. 그 이튿날 창선이는 할머니의 약을 뒤어들려고 풍내의 불을 피우다 집주인 영감은 집세를 받으러 이 집 주로 저 집으로 집세를 받으러 방문하게 되었으니 오라, 어제 김서방 이서방 집 오라, 장선이하고 약속했지. 집주인 할아버지를 바라보자. 저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에이 뭐 오늘도 집세가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약속대로 물건을 가져가겠다. 할머니가 더 거주면 이불이 닫아 가져갈 테다 이뭐 멍할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불 없으면 어로 돌아가세요. 야, 이리 놔라. 예, 창선아, 왜 그러니? 아유, 선생님, 웬일이세요? 예, 창선아.
왜?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냐? 선생님, 이 할아버지는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 빚도 갚아주시고 이 집도 그냥 빌려주셨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네, 그러세요. 아이, 참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늙은 놈이 이게 무슨 생기람? 아이고, 참. 방에까지 방문하시게 되는 여선생. 아유, 얼마나 고생하세요. 방바닥을 만져보니 차디찬 오름장. 예, 창선아,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어서 이 받아. 선생님, 고마워요. 이러한 일이 생긴 일이 있건만은 흘러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으니 어느 날 장선이는 휴일날을 맞이하여 다른 집 아이들은 얼음판으로 공원으로 놀러를 다니지만은 장선이는 그러지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불쌍한 할머니를 위하여 배우겠다는 욕심으로 오늘도 그는 남을 무릎을 쓰고 무서운 종로 내거리에 전차에 몸을 싣는 손님에게 책을 가지고 고학을 하게 되었으니 여선생님은 외로운 장선이를 다들고 쓸쓸히 걸어가면 예, 장선아, 앞으로 너는 무엇을 하겠니?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 끝까지 공부를 해야지. 배우겠다는 장선이의 말을 들은 여선생님으로서는 배우겠다는 장선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어느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장선이에게 주게 되며 예, 장선아, 이것을 명심하도록 해.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긴. 장선이를 다들고 자기 집까지 와 따뜻한 음식을 메고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자고 음식을 싸줘 주게 되었으니 가엾어라. 선생님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춰 돌아다 보았던가. 아니, 보아도 고맙다는 인사가 그런 가슴 속으로 우러나와 할머니에게 기쁘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집으로 다른 박질을 치게 되어서 웬일인가 세월은 흘러가 며칠이 흘러간 어느 날 여선생님은 이 학교를 떠난다는 거의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여 있건나는 여선생님은 교단까지 올라와 떨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벼랑간에 여러분과 같이 작별하게 되어 섭섭한 마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공부 잘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여선생님의 인사 말을 듣게 되어는 장선이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아가면서 선생님, 마음속에 가슴 아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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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가시면 언제
언제나 보질까요, 선생님? 부디 안녕히 가세요. 예, 장선아, 바보같이 용기를 가져. 사람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잘 있어. 떠나시는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그는 이별하기 위하여 정과장의 배영을 나오게 되었으니, 하늘도 무심하고 산천도 원망하다. 이렇게 선생님을 떠나시다니 나는 누구를 믿고 살더란 말인가. 선생님, 부디 안녕히 가세요. 예, 장선아, 기차가 올 시간이 되었어. 그만 추운데 그만 돌아가. 선생님, 저는 춥지 않아요. 울고 있는 장선아를 바라보면 무엇을 생각하였어요? 아이고 참, 예, 장선아, 내가 너를 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저금 통장하고 도장 있으니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 응? 알았어.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보내는 가슴 쓰라려. 떠나는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별이라는 거지. 무정한 기차는 기적소리를 남겨놓고 떠나게 되었으니, 기차여, 언제나 또 선생을 만날 수가 있어. 기쁘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집으로 다른 바퀴를 치게 되어 집으로 돌아왔건만 동네 집 부인은 장선의 집으로 울고 나오게 되었으니, 저금 통장을 꺼내들고, 아주머니 왜 오세요? 예, 장선아, 너희 할머니가 막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할머니, 지가 왔어요. 할머니 왜 대답이 없어요? 할머니, 집시에 있는 가면 집세를 받으러 대문까지 왔건만은 없는 요랑으로 치부를 하고 그대로 돌아가려다가 달려가면 나오는 동네집 부인에게 왜 우세요? 저 장선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하나님, 너무나 원망합니다. 불쌍하신 할머니를 이렇게 모셔가면 어떡합니까? 저는 누구를 믿고 살아요? 예, 장선아, 할아버지, 제가 자라서 많이 벌어 성공하면 갚아드릴게요. 예, 염려 마라. 내가 장사비는 다 대어줄 테니까.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세월이 흘러가 오연간 그 후 장선이는 열심히 그래도 배우겠다고 책을 가지고 천차의 몸을 신던 손님에게 저는 고학생입니다. 책 한 권만 팔아주세요. 아저씨, 저는 고학생입니다. 어서 이 책을 하나 팔아주세요. 이 줄에서 팔지 못하면 저 줄을 바꿔가면서 야 이모 그 책 뭐냐? 어디 보자. 예 시시하구나 그만둬.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이러한 서름을 받아가면서 세월은 말할 수 없다. 가엾다.
원망스러운 일이었건만 이러한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었건만 꽃피고 새우는 봄철이 지나가니 만선요금은 여름을 꾸며주고 주야장차 노래소리 사면에서 들려오니 제비는 강남을 찾아가고 낙엽은 부끄러운 듯이 인간 발밑에 밟히고 마르나무까지의 나비도 물결치리 찬바람 부는 폭풍운동설하니 몇 번이고 몇 번이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박상태라는 남편을 맞이하게 되어 여선생님을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의 출근 시간을 맞이하여 잘 다녀오세요. 여보, 조심하구려. 여보, 잘 갔다 오세요. 여보, 가시다가 숯배달을 좀 보내요. 이렇게 숯배달을 오게 되는 수동이는 여기에 좀 갖다 넣어주세요. 가만히 있거라. 이 부인이 어디서 내가 많이 본 듯한데 어디서 내가 봤던가? 아유, 참기요. 옳지, 옳지. 저 부인, 저 아시겠어요? 아니, 저를 아세요? 아니, 저 장선이란 이 부인께서 그 장선이를 아들이요. 그 보신학교 선생님 계시죠? 저 장선이를 위하여 알게 된 빵집이면 수동이 얼시다. 아, 제가 수동이에요. 예? 아, 네, 그러세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 장선이니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장선이요. 참 장선이 이야기가 났으니 하는 말입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됐던가? 오라 바로 그때가 그때야 옳지. 장선이의 할머니는 선생님이 떠나시는 날 돌아가시고 장선이도 그 동생을 떠난 후로는 소식을 몰랐더니 몇 년 전에 제가 죽가게 서문으로 있을 때 숫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온양 문화주택에서 대학생과 국민학교 학생 내려오는 것을 보았지요. 예. 너 장선이가 아니냐? 아니 그 빵집 아저씨 아니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저이 학생의 가정교사도 있습니다. 지금은 법전에 다니고 있어요. 뭐 법전? 야 대단하구나. 응 열심히 공부해. 알았어? 응 응. 선생님 저 바빠요. 안녕히 가세요. 응. 잘 가. 선생님, 이렇게는 외롭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영영 소식을 모를 판이니 가는 세월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선생님, 구도는 모르겠습니다. 출근했던 남편이 돌아오자 아유 웬일이세요? 오늘은 여보 벼랑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속기의 행구를 준비해 주시구려. 아니 벼랑간 출장을 가시면 어디로 가세요? 여보 이건 어떡할까요? 이거는요 내 입고 갈게.
여보, 잘 다녀오세요. 갔다 오리라. 여선생님은 어린 여아의 우는 것을 바라다 보았을 때에 인정에 사무지어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 가까이요. 얘야, 울지 말어. 너는 집을 잊었니? 배가 고프니? 집도 안 잃고 배도 안 고파요. 아버지가 여전부터 어디로 나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아버지하고 단둘이 살았는데요. 아이고 아버지. 가엾은 생각에 울지 마로. 싫다는 요아를 다밀고 여선생은 어느 과자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만 기다려. 여보세요. 얘야, 뭐 먹고 싶으니 아무것도 좋아요. 얼마의 빵을 사준 여선생은 여아에게 집까지 아리케리고 아버지를 찾다가 못 찾거든 우리 집으로 오너라. 알겠지? 응? 이렇게 보낸다면 쓸쓸히 돌아와. 여자의 일과라는 것은 이곳에 그는 정서였건만은 남편이 떠날 때에 사람을 죽인 무서운 살인 강도가 탈옥하였다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신문을 바라보니 그는 거짓말이 없는 사실이요 놀라게 되는 여선생은 지나가는 색인을 조사하는 경찰관. 저는 경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십시오. 예? 어디 봅시다. 응? 빨리 가세요. 김영사, 이 금박이는 없는 문행이요. 사방에는 경찰관이 망을 보고 있으니 갈 곳 없는 무서운 탈옥수. 어이, 이 몸을 어디를 가면 숨을 수가 있을까? 이 근처에는 무서운 탈옥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앞을 그대로 지나가는 경찰관. 산천도 조용히 잠들었다. 갈 곳 없는 탈옥수. 어디를 가면 내 딸 자식을 만날 수가 있더란 말인가. 갈 곳 없어 이것저것을 가다 담을 넘어 지붕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니 이 집에는 오늘 남편이 출장을 간 양촌에 홀로 있는 집이었건만 조용한 방이었건만은 양촌이도 문단정을 걷을 때에 방문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니 그는 여자로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련만은 아니 여보세요.
이 밤중에 어느 누가 왔습니까? 대문을 멀어 보았건만은 그러나 그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열어져 있으니 이상스러워 대문도 열어졌는가 하여 대문 쪽으로 가려다가 무서운 탈옥인을 발견하자 놀라게 되었으면 떠들지 마시오. 나는 사람을 죽인 강도요 탈옥수요. 떠들지 마시오. 이 소리에 놀라게 되는 양춘이 어느 누구든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지 아니하여 떨리는 목소리를 참아가면서 아이고 여보세요. 이 밤중에 여자 이렇게 혼자 있는 집에 뭐 때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어떤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어서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무서운 강도이지만은 머리를 수그러지지 않을 수가 없으면 저 부인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탈옥했습니다. 부인 탈옥하여 이틀이나 굶었으니 저에게 밥을 좀 먹여주십시오. 부인 애운입니다. 딸자식 하나 때문에 강도짓을 하였고 잘못하다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딸자식이 보고 싶어서 탈옥까지 했습니다. 부인. 경찰은 이 집 제 집으로 가택 조사를 하게 되었으니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아이고 저게는 경찰관이 왔습니다. 저를 좀 몸을 숨겨주십시오. 딸자식을 만나면 꼭 차서를 하겠습니다. 부인께 맹세합니다. 빨리 어서 숨으세요. 자다가 일어난 요랑을 치기 위하여 몬단장을 거두면서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경찰관입니다. 잠깐 실례합니다. 김영사, 저 안으로 들어가 보시오. 이 방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형사, 여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상한 놈이 오거든 경찰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경찰관을 보낸 다음 안으로 들어와. 여보세요. 경찰관이 갔어요. 빨리 나오세요. 예, 부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부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마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가 자수를 하십시오. 내 딸 자식을 만나보면 자수를 하겠습니다. 부인. 아버지를 찾다가 못 찾거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애쓴이들 아버지를 찾지 못하여 양천의 문전에 와 아버지 울음소리 들려오니 저 울음소리 그랬던 저 부인 저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딸자식 같습니다. 꼭 좀 한 번만 만나보게 하여 주십시오. 부인 애원입니다. 부인. 불쌍한 사람을 동정해 주는 것이 무슨 죄가 되랴. 아니야. 그래.
부인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 말씀대로 자서를 하겠습니다. 부인 애원입니다. 부인 생각도 못하여 불쌍한 동정으로서 이끌려 잠시 기다려요. 예, 애쓰나 울지 말어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멀리에는 경찰관이 어린 예순이 망을 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양촌에서는 애순이를 안으로 타밀고 들어가자. 경찰관은 저게는 틀림없이 알았어. 아버지, 애진아, 아버지요, 어디 갔다 인제 왔어요? 어디서 가지 말아요, 이제는. 사방을 살펴보도록 하시오. 알겠소? 응? 아버지는 딸 자식을 만나다 다른 아버지를 만나자 영영 이별. 경찰관의 문 두들기는 소리에 양춘이로서는 가엾은 것을 생각하여 더 만나게 해주리라 생각하여 탈옥인을 마루 밑에 숨겨주게 되었으니 경찰관은 사정없이 안으로 들어와 사박의 몸을 살펴보다 마루 밑에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탈옥인을 발견하자. 빨리 나와! 경찰관을 부딪히고 도망을 가라는 것을 보고 있던 양춘이로서는 아니, 여보세요? 댁에서는 절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딸 자식을 만나면 차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이분들에게 차서를 하세요. 예, 나리. 부인의 말씀이 옳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이름을 묶어주세요, 부인. 아버지, 아버지. 그 양춘이는 갈 것 없는 애순이를 다밀고 집에 있게 돼요. 잠시 기다려, 갔다 올게. 그런 애순이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딸자식 하나 때문에 갇혀있는 탈옥수에게 총무소로 사식을 차입하러 가게 되었건만은 빵 장사로 성공을 했다는 수동이는 성공을 하여 숯장사를 하여 오늘 숯 배달을 하게 되었으니 아저씨 이 숯 배달은 어디로 하지요? 우리 검사와 여선생 구경하시는 손님 댁으로 다 갖다 드려. 형무소를 가려면 수동이 가게 앞으로 가게 되었으니 오늘도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 최양춘이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부인이 정말 그 탈옥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봐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사식을 차입하게 되는 거 보니까 야 이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망할 자식 같은 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였건만은 그러나 수동이만큼은 절대로 믿어지지를 아니하게 돼요. 참 가엾어다. 정말 그러한 일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한 달 동안 출장을 갔던 남편이 돌아와 동네 지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쓸쓸한 걸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이고 어머니나 여보, 벼랑간 웬일이세요? 듣기 싫소? 당신의 얼굴도 보고 싫단 말이. 여보, 무슨 죄가 있기래? 아줌마? 뭐? 아줌마? 동네 사람들 말이 맞군그래. 예, 이웃집에 가 잠깐 놀다 와. 여보, 말씀을 하세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까? 당신과 탈옥수 사건의 이야기 잘 들어서 이 집을 나가시오. 남편에게 나가라는 말을 들은 양촌이 남편에게 나가라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으니 여보, 저는 아내 여보, 제 말을 신용하세요. 나에게 정말 고백을 아니하겠소? 고백을 하지요. 당신은 오해입니다. 여보,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천길만길 되는 물속은 알지만은 한길도 못 되는 여자의 마음, 내가 너를 아내라고 믿었던 거지. 바른 대로 말하지 않겠단 말이요. 남편으로서는 아내에게 위협을 주라고 시칼을 가지고 뛰어나오다가 급한 걸음에 뭉쳐박에 걸려 쓰러지면서 자기 가슴을 찔러버려. 여보, 여보, 동네 아무도 없어요. 예, 어서 동네 사람 좀 불러라. 큰일 났구나. 아유, 아저씨 큰일 났어요. 살인 났나.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하여 남편을 죽인 죄인으로 폭망에 옥끌려가게 했으니 이 사실은 산천이나 할까 초목이나 할까 그렇게 행복하던 집이었건만은 문풍지가 요란하게 울려주고 있으니 이것이 누구의 탓이더란 말인가. 여기는 검사의 취조실. 피고, 나에게 할 말이 없는가? 뭐 때문에 탈옥까지 하였단 말인가? 딸자식 가장 때문에 강도짓을 하였고 잘못하다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너 자세히 들어라. 네가 탈옥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부인은 너와 어떠한 부전 관계가 있다고 하여 남편을 죽인 죄인으로서 너와 같은 운명의 신세가 되었단 말이다. 내가 탈옥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얼마나 무서운 살인사건이 생기는 줄 아느냐. 검사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이놈에게 잘못입니? 검사님, 용서하십시오. 검사의 가슴은 너무나 답답할 뿐이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담배의 연기뿐이었으니. 세상이 너무나 원망하구나. 그 이튿날에 출근 시간을 맞이하여 여보, 오늘이 여선생의 공판날이시지요? 오늘 무사히 나오실 수가 있을까요? 아내에게 이 말을 들은 검사는 아무 말 대답 없이 쓸쓸히 걸어가다
길거리에서 신문을 바른 공학생에게 신문을 싸면 자기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렇게 신문을 팔아 고학을 하던 적을 생각하였을 때에 거실름도 받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니 오늘은 최양천의 공판날이라고 하여 제3호 법정실에는 10,000원의 송환을 일으켜 주었으니 저 지금으로부터 피고의 운동을 시작한다. 너는 무서운 간도라는 것을 알면서 어찌하여 그 탈옥수를 숨겨지고 사식을 차입하였느냐? 딸 자식까지 길렀다는 말이냐? 그것은 제 마음이 가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고는 그 죄수하고는 아무런 무슨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 예, 절대로 없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 검사의 논고를 바랍니다. 검사도 자리에 일어나 여선생님의 어깨를 바라보니 할 말이 무엇이라? 산천이요. 여러분, 본 검사는 본고를 논고하기 전에 지나간 어떤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어느 초등학교에서부터 생기는 사건입니다. 일찍이 양친 부모를 여기고 불쌍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그 학생은 오늘 점심도 굶고 유리창으로 들어보고 있을 때에 이 선생님은 자기도 시장한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에게 점심을 갖다 준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에 목도리를 둘러주었고 이별시대에 주었던 끝까지 이렇게 성공을 하라는 뜻으로 여러 해 동안 교원 노릇을 하면서 폰폰에 모아는 조금 통장 꺼내들고 따뜻한 손으로부터 차디찬 손목을 앵겨주시며 예, 열심히 공부 잘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오. 그 아이는 성공하여 이래 법전에 이전 검사가 되었고 그 선생은 불행한 운명에 빠져 남편을 죽인 죄인으로 그 검사의 논고를 발견되었다면 아무리 공정한 법정이라고 그래도 검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도 자리에 일어나 이 부인이 지정 관계가 없고 결백한 것이 증명이 된다면 결국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양천이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죄기입니다. 남편 없는 세상에서 살면은 무엇하겠습니까? 남편을 따라가겠습니다.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 말은 변호사는 힘을 얻었다는 듯이 저 재판장 살기를 싫어하는 이 부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남편이 죽은 것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위협을 주려고 안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다가 문지방에 걸려 쓰러지면서 자기가 들었던 칼에 자기 가슴을 이렇게 찔러 죽은 것이지 이 부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부인은 끝까지 양심을 생각하시와 무죄를 주장합니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 것. 저는 여자로서 남편 없는 세상에 살면 무엇합니까? 죽고만 싶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피고의 원로를 시작한다. 피고는 단원관 교육가로서 아리따운 선임과 성품을 볼 수 있으며 그날 생긴 살인 사건은 순전히 남편의 허물이라고 볼진데 본부 살인 사건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형법 제200조를 처형이 되지 않아 헌법은 무죄를 원도함. 그 이튿날에 형무소에 철장문이 열리자 청천백이라여 옥문을 나선 양촌이 그 앞에는 민검사가 선생님 검사님 선생님 저는 검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들렸던 목도리를 들려주며 얼마나 고생하시었어요. 어서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검사는 외로우신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선생님, 저거를 보세요. 언젠가는 10년 전에도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지를 않았습니까? 저의 아내 올시다.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어서 안으로 두세요.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법전에서 선생님을 만나보게 된 거지. 정말 하늘이 도운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소식도 전해드리지 못하고 정말로 미안합니다. 검사님 고마워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차, 깜빡 잊었군요. 선생님을 만남일 드릴 선물이 있었는데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안고 죽으려고 맹세하였던 선물입니다. 이건 검사가 선생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장선이가 드리는 것이 받아주십시오. 선물을 받아보니 자기가 교원 시대에 장선에 주었던 중등학교 국사책 교원 노릇을 하면 분배는 모아는 조금 통장이었으니 받아더니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해요. 검사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시지 마시고 조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도 저러한 시절이 있지를 않았습니까? 얄궂은 운명에 살았던 외로운 여선생님의 나머지 반평생은 민검사가 길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검사와 여선생님, 이것이 검사와 여선생 끝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